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SGS에서 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주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배달의 민족에서 우수 매장으로 선정되신 9개 매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매장명은 저희가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매장명은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주요 제품군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9개 매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중 경기 지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북부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드리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점검을 하다 보면은 교육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개인 상태라든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됐지만 놓치고 계셨던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수는 매장별로 조리 음식이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9개 매장의 평균 점수를 봤더니 73.5%에 된 점수가 나왔고요. 9개 매장 점수를 좀 보시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신 매장이 닭발류를 취급하시는 매장에서 80% 가까운 점수를 받으셨고요. 최저점수는 치킨류 취급하시는 매장 67점 정도 되는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좀 점수가 낮았던 파트가 시설 관리 부분이셨는데, 아무래도 바쁘게 업무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요. 이렇게 칼이나 도마, 그리고 근무하시는 조리원분들의 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칼이나 도마의 표면을 저희가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칼이나 도마의 세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먼지든 세균이라든지 유기물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세척 소독이 잘 안 돼 있으면 잔여물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척이나 소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결과가 높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식품 칼이나 도마, 그리고 손이나 이런 데 접촉 표면이 좀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결과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척 소독의 결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변기, 저희가 변기를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품목 중에 하나신데, 변기를 ATP 검사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3,000에서 많이 나오면 9,000 정도 사이가 나온다고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일부 매장 같은 경우는 변기보다 높은 칼 같은 경우 좀 높게 나오신 매장이 있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칼 사용이 많으시고 표면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세척 소독을 좀 빈번하게 진행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좀 부적합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셔서 칼이나 도마 상태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돼서 표면이 많이 노후됐거나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찌든 때가 많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표면에 오염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바로 식중독균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척 소독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많이 나왔던 부적합 항목이 보시면 전체 9개 매장에서 8개 매장에서 이 해당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항목이었냐면, 첫 번째는 폐기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폐기물은 내수성 재질의 용기로 사용하고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8개 매장에서 폐기물 용기 뚜껑이 없이 사용된 사례들이 있었고요. 식품 보관하시는 보관 온도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냉장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냉동 제품을 냉동에 보관하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들이 좀 안 지켜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요즘에는 원산지 표시를 배달 음식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사항들, 특히 원산지 표시는 잘 알고 계셨는데 축산물에 대한 거래 명세표 보관이 안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에 노출되지 않고 뚜껑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성 재질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내수성 재질은 말 그대로 물기를 흡수하지 않는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질들이 내수성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법에 보면은 연 1회 보시면은 건강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건증을 자세히 보시면 검진일이 있고 판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은 판정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류의 원팩을 조금은 사용하시는 분량만큼 이렇게 용기에 저희는 소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부어서 이제 보관하시는 경우에 실제로는 냉장 보관 제품인데 소분을 하면서 이제 상온에 보관하시는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원래부터 냉장 보관 제품이기 때문에 소분을 하셨더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냉장에 보관이 하셔야지 법적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는 그러면은 표시사항에 보면은 냉장, 냉동, 뭐 실온이니 상온이니 뭐 건조하고 뭐 어두운 곳에 보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들은 여기 보면 4가지 근거들이 법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실온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은 법적 기준이 1도에서 35도가 법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도에서 35도. 그리고 상온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은 15도에서 25도가 보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냉장은 아시다시피 0도에서 10도가 냉장의 법적인 기준이고요.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가 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해동 목적으로 냉장고에 넣으셨는지 보관 조건 위반으로 잘못 넣으셨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억울하신 사례들이죠. 우리는 이제 해동하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건데 이거를 이제 과태료를 물거나 보관 조건 위반으로 하게 되면 억울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동 목적으로 보관하셔야 될 때는 해동 중이라고 반드시 표시를 하시고 보관을 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이제 박스들을 이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신 사례들인데 이게 이제 왜 지적사항이냐면 사실 박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바닥에 놓기도 하고 유통 중에 보면은 뭐 이런 사례들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박스에는 보면은 먼지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아주 큰 사례는 해충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웹박스를 냉장고에 그대로 넣으시는 거는 사실 폐기물을 냉장고에 넣는 걸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정도로 웹박스에는 굉장히 많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바닥에 보관하시게 되면은 오염물이 실제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집기류, 이제 칼이나 뭐 집게라든지 이런 집기류를 보관하는 용기들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아시겠지만 식품에 직접 닿는 품목이잖아요. 칼이나 집게나 뭐 이런 것들은 교차 오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있던 게 냉장고에 들어가면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온에 보관하시게 되면 온도가 35도, 25도, 35도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한 마리 있던 게 순식간에 막 2배, 4배, 10배, 뭐 100배 이렇게 순식간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다는 행위 자체는 미생물을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 미생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많이 팔면 되고 맛있게만 팔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위생에 신경 써야 되고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 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우선은 식품 안전이라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이랑도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맛있는 음식을 뛰어넘어서 건강에 좋은 음식 또 깨끗한 음식에 대한 이제 니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이유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 작년에 이 네모난 그래프가 식중독이 발생한 건수라고 보시면 돼요. 2014년에 실제로 식중독이 발생한 건수고요. 보시면은 식중독 발생 건수가 가장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취급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식중독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10년 전에 비해서 식중독 사고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하느냐 10년 전보다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요. 소비자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조금만 먹고 음식을 먹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배달의 민족 어디에서 배달 주문을 했는데 아침에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더라.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오늘 배 아팠다 이러고 끝낼 일을 요즘에는 신고를 한다는 거죠. 소비자 인식 자체가 음식에 기인한 질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금 실제로 사례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화학제예요. 퐁퐁이나 세제 같은 건데 이런 세제들을 실제로 이제 집기류랑 같이 보관을 하면서 이게 교차 오염이 되실 수 있는 사례. 그래서 아무래도 세제를 잘못 부으시다 보면 그릇에 닿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식품으로 이제 오염이 되시는 사례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업신고증을 매장에 비치하는 거는 식품위생법에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갔더니 매장 내에 영업신고증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증을 매장에 보관하거나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 거 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시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참고 자료인데요. 그래서 대관 점검이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식약처나 시군구나 뭐 관계 지자체에서 불시에 이렇게 식품위생법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식품 적개고 업소명도 다 나오고요. 주소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위반이었는지 식약처 홈페이지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그냥 보도자료로 그냥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맘만 먹고 찾아보면 최근에 대관점검에서 나왔던 사례들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뭐 치킨 이게 아니라 뭐뭐 치킨 무슨 점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법적인 상황 이거 누가 뭐 알겠어 대관점검 그냥 과태료 30만 물지 뭐 이렇게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라 요즘에는 매스컴에 다 공개가 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로 매출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은 말 그대로 영업 정지, 영업소 폐소 같이 실제로 이제 영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것들이 행정처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는 있는데 이 과태료는 말 그대로 그 형벌의 성질은 아니고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 매장에 이 기록들이 남아요.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이제 벌금 저희가 쉽게 말하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벌금하고 과태료는 개념이 다르시고요. 그래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지만 다음에 이런 법들을 지키셨을 때는 이제 과태료를 무셔야 되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영업정지 15일을 만약에 받으셨다고 하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징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5일을 영업을 실제로 15일을 영업정지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영업정지에 가름한 금액을 이렇게 지불을 하고 영업정지를 대신을 하는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징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매장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인가 8가지 원칙으로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8가지 이제 원칙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식품을 만드는 사람도 사람, 식품을 취급하는 것도 사람, 식품을 배달하는 것도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위생 관리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생 복장에 관련된 사항이신데 위생모 착용,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마스크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의 착용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손 씻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요? 질문을 드리면 정답이 있습니다.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요? 조리 전에 해야 돼요. 조리 전에 아주 잘하십니다. 네, 또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요? 이게 정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네 전후 조리 전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을 씻으시는 때는 이런 때에 손을 씻으셔야 되는데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은 수시로 씻어야 합니다. 수시로. 네. 사실 이제 매장 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하실 수 있는데 많이 관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식재료의 검수나 보관에 관련된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조림 제품을 아침에 받았는데 찌그러져 있거나 조금 뭐 파손이 되어 있거나 부풀려져 있거나 이렇게 되시면 의심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이 밀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찌그러졌다는 것은 외부에서 충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파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통조림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 제품 같은 경우는 개봉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빨리 사용을 하셔야 되고 요즘 또 다녀보면 또 어떤 게 많냐면 케찹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통조림으로 된 케찹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개봉하신 다음에 쓰고 남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랩이나 이런 것들로 싸서 냉장고에 넣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통조림을 까셔가지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쓰셔야 되면은 그거를 통조림 채로 넣으시는 게 아니라 용기, 밀폐 용기에 그걸 부으셔서 그 상태로 밀폐 용기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봉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통조림 제품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부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표시한 5도에서 60도 요 사이는 위험 온도대라고 해서 미생물들이 쉽게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위험한 온도대라고 관리하는 온도대입니다.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는 이유는 이 위험 온도대 이하로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우리가 또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끓는 물을 막 가열을 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60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을 해서 위험 온도대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도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하시는 거, 냉동고에 식품을 보관하시는 거, 그리고 식품을 가열해서 보관하시는 거.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쓰시는 이유가 이 위험 온도대의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육류나 어류나 어패류 같은 경우는 해동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육즙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류나 어패류를 보관하실 때는 상단에 보관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관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하고요. 상단에는 뭘 보관하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샐러드나 야채나
샌드위치나 즉석으로 바로 섭취하는 식품들을 상단에 보관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교차 오염을 방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그릇이나 접시 같은 것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을 하시는데 잘 관리하신 데는 어떻게 관리하시냐면요. 맨 위에 접시를 그냥 위생비닐 같은 걸 한번 덮어두세요. 쌓아두세요. 맨 위에 접시를 꺼낼 때는 두 번째 접시부터 꺼내서 쓰시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접시를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시려고 하시려고. 첫 번째 관리 방법, 화학재를 보관하실 때는 화학재는 화학재끼리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학재 보관하시는 장소를 따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방문해 보면 싱크대 하단, 이렇게 배수구나 이런 거 떨어지는 싱크대 하단에 화학재를 많이 두시고요. 근데 많이 간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싱크대 하단에 화학재를 잘 보관해 두셨는데 거기에 아주 계란이나 단호박이나 이런 것들을 떡하니 갖다 놓으시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재를 보관하시는 장소에는 화학재만 보관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키포인트고요. 저희가 야채나 과일을 소독하는 용도로도 락스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락스를,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락스는 잘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락스는 잘 쓰면은 아주 싸고 저렴한 좋은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잘못 사용하시면 또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 있는 화학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재는 식품과 구분하고 반드시 표시해서 사용하고 용법에 맞춰서 희석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이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원산지는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시는 점주님들 대부분이 원산지를 표시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큰 대상 품목이 축산물 및 식육 가공품,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축산물, 그다음에 쌀, 배추김치,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그러니까 수산물 일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법에서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하실 때는 돼지갈비 예를 들어 국내산이다 이러면은 이 돼지갈비하고 국내산이라는 이 원산지 크기가 글씨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추김치는 엄청 크게 쓰고 중국산은 조그맣게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김치를 엄청나게 많이 크게 쓰셨으면 중국산도 엄청나게 크게 쓰셔야 돼요. 똑같은 크기로 쓰셔야 되는 게 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함박스테이크나 햄버거 같은 걸 만드시는 매장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섞어서 이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패티를 만드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고기는 조금, 돼지고기는 엄청 많이 넣으시는데 소고기를 먼저 하면 왠지 소고기 한우, 돼지고기 뭐 칠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지켜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래명세표 관리에 대한 사항이십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축산물의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를 매입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6개월간 반드시 매장에 보관하셔야 되고 보관 안 하신 경우 과태료 20만 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김치 사용하시는 경우에 배추하고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배추김치를 완제품을 사오셨는데 이게 국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 김치다 이러면은 이렇게 그냥 배추김치 중국산 이렇게 일괄 표시는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나 배추의 원산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배추김치 자체가 중국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괄 표시가 가능하시고요. 국내산 소고기를 쓰신 경우에는 한우인지 유구인지 젖소인지를 구분하셔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 한우, 국내산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쓰시는 원료들은 표시사항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표시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원료에는 표시사항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관점검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거 소스 완제품 이거 쓰셨네요. 이거 유통기한 언제까지죠? 제품 유통기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표시사항을 버려버리시면 유통기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표시 제품 판매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분하셔서 아니면 제품을 개봉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유통기한 경과로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안 보여갖고 유통기한을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유통기한 경과품 뭐 제공하시다가 과태료 영업정지 받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검수 단계에서 이렇게 크게 매직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앞에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후드나 화기에서 이렇게 안전 표시 스티커 나눠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긴 스티커를 이렇게 화기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부착을 하세요. 이게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씀드렸던 경고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또 긴 시간 아무튼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